안녕하십니까, 노준영입니다. 요즘 한파가 찾아오면서 서울의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뚝 떨어졌는데요. 정말 춥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면역력을 향상시켜 질병 예방에 더욱 신경 써야 하는데요. 체온을 올려 인체의 면역력을 상승시키는 치료법,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바로 온열치료법인데요. 온열치료법은 최근 자연치유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면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주목받는 대체의학의 한 분야입니다. 오늘은 카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외래교수, 국립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석좌교수, 대한온열의학회 치료연구센터 원장, 대한온열의학회 최일봉 회장님을 모시고 총 4부작 중 1부인 온열치료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교수님,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일봉 교수입니다. 저는 이제 온열 치료를 전공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미국 온열 치료 교과서를 일부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아시아 온열학 회장도 하고요. 그래서 온열 치료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온열 치료는 지금처럼 이렇게 추울 때 꼭 필요한 치료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우리 이야기를 잘 듣고서 나중에 이렇게 추운 날 건강을 유지하는데 큰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날씨에 딱 맞는 주제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온열 치료 많은 분이 낯설어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고대 이집트부터 유방암 온열 치료 기록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온열 치료는 사실 굉장히 역사가 오랜 치료법입니다. 우리가 대개 치료할 때 뭐 약물 치료나 수술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죠. 그게 이제 3대 치료법인데, 네. 사실은 그러한 치료법보다 더 일찍 시작한 치료법이라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이집트 수천 년, 6천 년, 7천 년 전에 그 파피루스 기록을 보면, 그래서 유방암을 이제 열로서 이렇게 치료를 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어서 중세 시대 때 유럽에 심각한 전염병이 많이 돌지 않았습니까? 이 감염병에서도 자연 치료 기록이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그 유럽에서 이제 열병이 많이 돌았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만은 지금 코로나처럼 이렇게 열병이 돌아서 많이 죽었는데, 그때 열이 이렇게 나면 암 환자들이 저절로 암이 치료되는 걸 알았어요. 뭐냐면 열병이 낫는 동시에 암도 낫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보고돼서 이게 열이 올라가면, 우리 체온이 올라가면 암이 저절로 없어지는구나 하는 이제 그런 과학적 사실을 이제 중세 의학자들이 이제 발견해서 이제 보고를 했죠. 네. 네, 우연히 발견한 거군요. 그렇죠. 이제 그런 전염병이 돌게 되니까 전염병 돈 지역의 암 환자 수가 굉장히 줄게 되고, 네. 또 저절로 낫는 보고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네. 네, 이어 근대 온열 치료로 오게 되면 쿨리톡신 치료라는 게 있었다고요? 네, 그게 이제 그것도 옛날 중세의 열병과 연관된 겁니다. 쿨리라고, 그분이 이제 미국의 암 치료 의사예요. 네. 그분은 이제 지금도 세계 3대 이제 암센터, 근데 그 중에 MD 앤더슨, 슬로안 캐터린, 뉴욕의 슬로안 캐터린의 암 치료 과장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 시대에. 네. 근데 그 쿨리 박사가 유럽의 기록을 보니까 열이 나면 암이 없어진다는 게 이제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세부터. 네, 중세부터. 네. 그러니까 그러면 내 암 환자를 일부러 열을 일으켜서 열병을 들게 해서 치료하면 암이 줄지 않을까 해서 이 사람이 어느 균을 갖다가 막 길러요. 길러서 그 중에서 그 독소를 뽑는데 열독소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추출해 가지고 직접 암에다 넣어봤어요. 근데 암이 확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야, 이게 진짜구나. 그래서 거의 600명의 환자를 이걸로 치료를 했습니다. 더구나 그 사람의 분야는 뭐냐면 고람이라든가 육정암이라고 해서요. 지금도 치료하기 굉장히 어려운 암이에요. 근데 그거를 주사 한 방으로 막 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사람이 그 슬로안 캐터린에서 유명해졌는데, 네. 결국은 그 사람은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아무리 치료를 한다 그래도 비윤리적으로 균을 길러갖고 그 균을 갖다가 네. 환자 몸에다 집어넣어? 이 아주 괘씸한 놈이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미움을 사가지고 끝내는 그 치료법이 금지되고 효과는 있었습니다만은, 그 치료를 했던 쿨리 박사님은 의사 면허를 뺏기고 그 병원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치료를 못하게 했는데, 그 집 딸이 아버지가 그렇게 불행하게 죽는 걸 보고
의과대학을 나와가지고 딸이 아버지의 모든 기록을 모아가지고 네. 그거를 다시 발표했는데 그 따님이 의사하는 시대에서는 그것이 학문으로서 용납됐고 비윤리적인 아이란 판결이 나서 다시 이제 그 치료가 시작됐죠. 지금 현재는 그 콜리 치료는 이제 유럽에서는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딸이 아버지를 이어서 참 대단합니다. 지금까지 유럽에서 온열 치료 역사를 살펴봤고요. 네. 이제 국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대에 오게 되면 체온을 올리면 인체의 면역력이 상승한다는 것인데 네. 이 국소 온열 치료의 원리 자세히 한번 설명해 네. 주시죠. 온열 치료는 우리가 분리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국소적으로 하는 거. 암이 있으면 고기만 이렇게 열을 가하는 방법. 네. 또 하나 방법은 전신적으로 열을 가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국소온열 치료는 약간 달라요. 뭐냐면 이제 국소온열 치료는요, 우연하게 어느 미국의 생물학자가 동물암을 열로 가열했더니 암이 없어져요. 네. 거기까지는 이제 실험해서 알았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이렇게 봤더니 암은요,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근데 암도 그렇고 우리 정상 조직도 자랄 때 피가 있어야 돼. 영양분이 공급이 돼야지 자라는 거지. 굶으면 자랄 수가 없죠. 네. 똑같은 원리로 암이 자라면서 혈관을 만들어요. 그래서 혈관을 막 끌어와서 이제 암이 확 자라는데 이게 암이 빨리 자라니까 혈관을 갖다가 만들 때 좀 부실한 혈관이 만들어집니다. 난리공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일단 길부터 놔야 되니까. 그러니까 길을 얇게 만드는 거겠죠. 네. 그렇게 되면 열을 가하게 되면요. 그것이 터져요. 혈관이. 네. 그래서 암으로 가는 영양분이 제대로 못 가요. 그래서 암이 암만 죽는 거예요. 근데 정상 조직은 뭐 내 혈관은 70년이 된 혈관이에요. 그 70년 동안 만든 혈관이니까 날림이 아니에요. 아주 잘 튼튼한 혈관이란 말씀이에요. 네. 그 앞에서 열을 가해도 이 혈관이 안 터져요. 네. 그래서 정상 조직으로 가는 영양은 이상이 없고 부실한 혈관만 터져서 암만 죽고 네. 정상 조직은 보호되는 그게 이제 국소 치료의 이제 원리인데 네. 문제는요. 처음에 이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RTOG 8504라고 1985년도에 시작한 미국의 전국적인 임상 실험을 해봤더니 네. 생각보다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효과가 없었나요? 효과가 좀 덜해요. 그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의 암은요. 며칠 만에 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암도 암에 따라 다르지만 5년이나 몇 년 걸려서 조그맣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암의 혈관은요. 동물 암의 혈관처럼 부실하지가 않아요. 그렇군요. 굉장히 튼튼해 어느 정도. 물론 정상 조직의 혈관보다는 부실하지만 그게 완전 날린 공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국소적으로 열을 가했더니 동물암에서 보는 것처럼 혈관이 터지지 않고 잘 버티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국소온열 치료가 조금 이제 효과가 네. 좀 입증받기 어려워지게 되었죠. 그런데 네. 자, 그럼 국소온열 치료는 이론적으로는 효과가 없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효과가 있는 게 또 효과가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럼 이론과 실제랑 실험과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생각했어요.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국소적으로 온열 치료를 하게 되면요. 그 열이 전신으로 번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여기다 열을 쭉 가한다 그래서 여기만 열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전도 대류, 그쵸? 네네. 에 의해서 우리 3대 원칙에서 전도에 의해서 이게 쫙 번져요. 온몸으로. 온몸으로 번져요. 그래서 온몸에 체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알았죠. 아, 이게 국소 치료를 해서 효과를 본 게 완전히 국소 치료 효과가 아니라 전신 치료 효과가 상당히 겹쳐 있구나. 그래서 다시 이제 전신온열 치료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요새는 전신온열 치료를 주로 해요. 그 전신온열 치료 제대로 해봤더니 면역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국소온열 치료가 동물 실험에서 본 것처럼 여기를 가하면 뭐 혈관이 깨져가지고 혈관이 자라서 영양 공급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여기다 열을 가했더니 전신적으로 열이 번져서 면역이 올라갔던 거예요. 면역이 올라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암이 났던 건데 옛날에 콜리톡신은요 왜 그렇게 효과가 있었냐면 그건 독소를 직접 암에다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암만 확 열이 올랐던 거예요. 그리고 확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면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콜리톡신은 진짜 국소 치료였고요.
그다음에 우리 현대에서 하는 국소치료는 일종의 전신온열 치료였구나 알게 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전신온열 치료를 하고 있어요. 재밌는 거는요.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 열을 가게 되면요. 암이 이제 여기에 이렇게 있고 면역세포는 뭐 이런데 다 임파절에 있죠. 네. 근데 어떻게 면역세포가 암 있는데 이렇게 가나 잘 몰랐거든요. 네네. 열을 가하면요. 면역세포가요. 갑자기 암 있는데 다 몰립니다. 그 여러 가지 이제 메커니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고속도로에 페트롤차가 왔다 갔다 해요. 예, 뭐 사고 났을까 봐. 근데 사고가 나면 정보를 어떻게 알죠? 누군가 전화해서 알겠죠. 네. 열을 가하면 고속도로에 다니던 페트롤 차들이요. 전부 사고 난 데로 다 몰리는 거예요. 그거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암 환자에서 전신온열 치료해서 열이 올라가면 밖에 있던 면역세포들이 면역세포라는 게 어디에 있겠어요? 혈관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암은 어디 있습니까? 혈관 밖에 있는 거 아니에요. 혈관 안에서 혈관 밖으로 다 몰려나와가지고 암을 공격합니다. 이제 그런 이제 현상도 알게 되고 또 면역세포 자체의 능력도 올려주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전들이 이제 알게 돼서 이제 전신온열 치료에 대한 연구가 요즘은 국소온열 치료보다는 전신온열 치료 연구를 미국에서 더 많이 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네. 요즘은 그냥 국소는 거의 하지 않고 전신으로 이제 치료한다는 말씀이시죠? 미국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네. 네, 이제 요즘으로 와서는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를 빼놓을 수 없겠죠. 이 온열 치료가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뭐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네. 내가 어느 지역이라 하면 뭐 나중에 문제가 됐을 것 같아서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에 수도권에 말기암 환자들이 많이 몰려 사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황토방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군데 있어요. 네. 수채 요새는 그 아산과 삼성병원에게는 셔틀버스까지 정도로 큰 데가 많습니다. 근데 황토방 마을에서 신문에 났습니다만은 코로나가 번졌어요. 그 왜 그러냐면 그 황토방 마을에 큰 부잣집이 계셨는데 분의 생일이 돼가지고 전부 다 이 삼계탕을 하나씩 전부 다 돌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네. 거기 있는 환자들도 그렇고 그 지역 사람들 다 가서 먹었단 말씀이에요. 근데 그렇군요. 거기 이제 서울에서 내려온 코로나 환자가 싹 번졌어요. 네. 그래갖고 뭐 신문에 나는 뭐 거의 뭐 100명 가까이가 다 걸렸어요. 그런데 제가 우연하게 알게 됐는데 동네 사람들은 다 끌려갔는데 황토방에 있는 암 환자 중에는 끌려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이상한 일이다. 그래서 황토방 암 환자들의 면역 조사를 해봤어요. 다 올라가 있어요. 왜? 황토방 안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그게 전신온열 치료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 밤에 불을 떼줘요. 그 밤에 맨날 뜨뜻한 방에서 자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그걸 갖다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1년씩 계신 분들이 있어요. 더 재밌는 거는 6개월 황토방에 있는 사람이랑 1년 황토방에 있는 사람이랑 면역 차이가 딱 2배 납니다. 조사해봤더니. 그 뭐냐면 오래 있는 사람일수록 면역이 올라가고 적게 있는 사람은 면역이 작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전신온열 치료 학자는 미국의 이제 프레드 허치슨 암센터라고 거기에 이제 라파스키라는 교수예요. 그 라파스키 교수가 발표한 거에 하면요. 전신온열 치료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온열 치료로 네. 효과를 얻으려면 네. 6시간 이상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6시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가 찜질방 가서 잠깐 갔다 오고 사우나 잠깐 갔다 오고 그건 너무 짧아서 효과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오래 있어야 돼요. 황토방은 잘 때 불 떼지거든요. 잔다는 건 뭐야? 6시간 이상 자는 거 아니야. 그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올라가 있던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황토방 이런 게 뭐 우리나라 온돌방이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는 감기에 걸리면 뜨뜻한 아롬막에 이불 쓰고 누워 있었어요. 그러면 땀을 쫙 흘리고 그 다음날 감기가 났어요. 자, 코로나가 뭡니까? 감기 바이러스예요. 그렇죠? 네. 똑같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 다시 말해서 코로나가 전신온열 치료로 면역이 올라가서 그 암 환자들이 안 걸린 거죠. 거기에 대한 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사실은요. 네. 코로나 치료를 온열치에 썼습니다. 그 이유는 이거예요. WHO에서 그때 코로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한 달에 한 번씩 WHO 레포트를 냅니다. 코로나에 대한. 근데 거기서 뭐를 했냐면 독감은 모든 연령층이 다 걸려요. 근데 코로나는요. 보니까 산모랑
갓난 아기는 잘 안 걸려요. 그걸 갖다가 WHO에서 레포트를 냈어요. 네. 그럼 전 세계 레포트니까. 우리가 독감이라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도 일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인플루엔자 들어가 있지만 코로나 들어가 있어요. 자, 같은 독감 바이러스인데 왜 코비드 9만 왜 19만 왜 산모랑 아기를 공격 못 하나? 그건 뭔지 아세요? 간단하게 알 수 있었어요. 뭐냐면 체온입니다. 산모들은요. 아기들은요. 네. 체온이 정상인보다 1도 정도 높습니다. 0.5에서 1도. 항상. 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몸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왜 산모라는 그 애를 갖고 있으면요. 여자로서는 일생일대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위험한 상태에서 이제 애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애를 보호하고 산모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체온을 좀 올려놓으신 것 같아요. 애기도 마찬가지예요. 애기도 이렇게 만지면 따뜻하잖아요. 애기는 항상 체온이 높습니다. 네. 네. 그것도 왜냐하면 체온이 높아야지 면역이 올라가서 외부로부터 공격에 저항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는 보니까 산모랑 애를 공격 못해요. 체온이 높은. 그럼 다시 말해서 체온을 올리면 코로나가 공격 못할 거라는 거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쉽게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 그 MD 앤더슨 캔서 센터에서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을 전시훈을 치료했어요. 간단해요. 되게 코로나 걸려서 중환자실에 있으면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 있습니다. 숨을 못 쉬니까. 그렇죠? 네. 그 마스크에다 뜨거운 고개를 넣어주는 거예요. 약간 가온해서. 그러면 체온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돈 들 것도 없어요. 그러한 치료를 시작해서 임상실험을 했었습니다. 또 하나는 또 미국에서 그 뭐 유명한 기계회사가 있는데 당장 전신을 치료기를 만들어서 코로나 치료기 특허까지 냈어요. 네.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몸을 따뜻하게 하면 코로나에 걸리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면역이 올라가면 걸리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특히 코로나는 체온이 높은 사람을 공격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WHO 레포트도 있어요. 우리가 뭐 개인이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세계 가장 권위 있는 WHO 레포트고 미국에서 가장 큰 MD 앤더슨 캔서 센터에서 그걸 쓰고 있다는 거는 뭐냐면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여기 지금도 코로나가 좀 유행이잖아요. 네.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왔으니까 네. 체온을 이렇게 올려서 자동적으로 전신을 치료하게 되면 안 돼. 저는 이거 목에다 항상 이렇게 목도리를 하고 다닙니다. 이건 이건 저희 학회에서, 오늘 치료학회에서 일반인한테 공짜로 논아줘요. 왜? 체온 올라가라고. 네, 체온 올라가라고. 그러니까 항상 이걸 하고 있으면 체온이 약간 올라가요. 그것만 해도 우리가 코로나에 안 걸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사실 나이가 이제 70이 넘었어요. 저는 이제 원래 온열 치료하는 사람이니까 항상 이걸 하고 우리 학회에서 이거 주고 뭐 항상 하고 다닙니다. 저는 자랑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감기 한 번, 코로나 한 번 안 걸립니다. 왜? 제가 코로나라든가 감기에 안 걸리는 이유는 체온을 항상 올리고 잘 때 뭐 황토방은 아니지만 아파트에 살지만 항상 따뜻하게 뭐 전기 매트를 놓든지 뭐 따뜻하게 해서 온수 매트를 해가지고 항상 따뜻하게 자요. 그러면 면역이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면역 검사를 우리 병원 가서 가끔 합니다. 하면 제가 정상인의 한 4배, 5배입니다. 제가 무슨 약 먹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전신을 치료하게 되면 이제 큰 도움이 돼서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기 오늘 방송 드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오늘서부터 집에 가서 주무실 때는 뭐 전기 매트든 탑매트 뭐 아무 상관없어요. 뭐 온수 매트든 그런 상관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이든지 우리가 체온을 올리면 됩니다. 저번에 어느 한의사 선생님 만났더니 뭐 한약 중에서도 열을 올리는 물질들이 있대요. 뭘 하시든 상관없어요. 어떤 방법이든 어떤 기계든 100만 원짜리든 10만 원짜리든 5만 원짜리 상관없어요. 무조건 자신의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은 요새같이 위드 코리아 세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럼 교수님은 언제부터 온열 치료를 하신 거예요? 네, 제가 이제 대학을 나오고 카톨릭 의대 이제 암 치료 전문과의 과장이 되면서 미국에 이제 가게 됐어요. 교환 교수로. 거기 갔더니 거기서 이제 온열 치료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미국의 유명한 이제 온열 치료 연구센터에서 이제 거기서 해가지고 끝내는 이제 미국 그때 온열 치료 교과서를 만들고 있을 때라서 제가 이제 거기에 일부 또 저자로서 이렇게 활동하게 됐죠. 그때 당시는 미국에서는 연구 중이었지만 한국에서는 전혀 그 연구가 없었던. 네, 뭐 그런 셈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많았지만 없어서 저희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온열치료를 처음 시작했죠. 네. 그때는 이제 뭐 우리나라의 빅5, 서울대, 연대, 고대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제 시작을 했었죠. 네, 했어서 지금까지 그게 이제 명맥이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 우리 민족은 이제 전통적으로 온열 치료를 계속 해오고 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맞습니다. 저희 문화에는 따뜻한 온돌방과 찜질방이 그 주변에 널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다 온열 치료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온돌이야말로 고대 전신 온열치료 장비입니다.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고대 온열치료 장비라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한민족이요. 굉장히 숫자도 작고 또 외국의 침범도 많이 받고 참 어렵게 살았어요.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근데도 우리 민족이요. 강성해가지고 네. 지금 뭐 아시아의 유대인 아니에요. 그래갖고 뭐 지금 우리나라가 수출국이 6위입니다. 전 세계가 300국가가 넘는데 우리가 수출 국가가 6위이고 그렇게 강대해 줄 수 있는 거는 나는 우리 민족의 이 온돌 이것이 우리 민족 한민족을 외부의 환경에 나쁜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건강을 유지해 주지 않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네. 내가 생각나는 거는 이런 겁니다. 그 미국의 제일 유명한 사람이 프레드 허치슨 캔서 센터의 라파스키 교수라고 했잖아요. 네. 사실 내가 이런 말씀 여기서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라파스키 교수가요. 제가 이전 성모병원에 있을 때 우리나라 최초의 온열 세미나를 열었어요. 온열치료 네. 세미나를. 열었을 때 그분을 이제 우리가 초청해서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는 그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느 유명한 교수를 쫓아온 뭐 조교수 정도 됐어요. 그분이 와가지고 성모병원이 그때는 여의도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서울에 반포 있잖아요. 네. 그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 내가 한국에도 이 온열 치료하는 전통적인 온열 치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63빌딩이 있는데 63빌딩 내에 찜질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찜질방에 데려갔어요. 네. 거기 있는 교수님들 전부. 근데 다들 거기 외국 교수님들이 야 한국의 이 전통적인 이 온열 치료 센터가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하고 이제 다들 찬성하셨는데 네. 그 라파스 교수는요 확실히 똑똑했던 것 같아요. 한 번 가고 나서 네. 그 사람은요 매일 그걸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자기 좀 보겠다고. 찜질방을. 네. 그래서 그걸 자세히 보고 뭔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그 사람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그 사람이 그 전까지는요 온열 치료의 논문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딱 3년 지고 나니까 1년에 몇십 편씩 전신 온열 치료 논문을 쓰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63빌딩 찜질방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아, 이게 전신온열 치료하게 되면 면역이 올라가다 그 정도 어렴풋이 알았겠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나라도 있었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아서 좋다고 얘기하는 거 봐서는 이게 분명히 것 같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현재는 전신온열 치료의 세계적인 최고의 대가입니다. 이 사람이. 네. 최고 대가가 된 이유는 사실은 63빌딩 찜질방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민족은요. 네. 전신온열 치료의 일종의 태도 같은 겁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 전신온열 치료를 처음 한 나라는 저희 한민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 우리 온돌 문화라는 게 1000년, 2000년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전신온열 치료의 이 시발점은 한국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온돌이 면역력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열정까지 올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교수님 더 이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뭐 오늘은 이제 그렇게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번에는 또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또 이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긴 시간 동안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최일봉 교수님과 함께 국소 온열 치료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